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간 쿠버네티스인 액션이라고 하는 책을 정독하면서 스스로 깃허브에 정리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이 까먹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저희 제 깃허브에 정리된 대로 떻게 다시 복습을 할 건지. 네, 제가 동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굉장히 좀 말도 정리가 안 되고 어색한데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챕터 1, 2, 3은 아주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실습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고 내용을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챕터 4부터 이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와 레플리케이션 셋 그리고 잡 그리고 크론 잡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하나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소스 코드로 다시 해보고 직접 실습해보고 이게 이렇게 됐었구나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서는 파드가 항상 실행되도록 보장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노드가 사라지거나 노드에서 파드가 사라지면 교체 파드를 무조건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셀렉터와 일치하는 기존 파드의 라벨을 변경하면 어, 레플리케이션의 관리를 받지 않은 독립 파드가 된다는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 이 밑에 파드가 레플리카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세 개의 레플리카 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해당 그 매칭되는 라벨로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 파드를 뭐 라벨을 변경을 해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도록 따로 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립 파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디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RC의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속한 이제 파드들 중에서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세 개의 파드를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세 개의 파드 중 하나가 뭐 트래픽이 좀 파드 하나에 많이 몰려서 뭐 어떻게 메모리가 오버됐다든가 혹은 CPU 사용이 오버됐다든가 하면서 이제 파드가 정상적으로 파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작동 한다고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밖으로 빼내서 직접 열어서 확인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일단 소스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던 예제 소스 기반으로 제가 조금씩 바꾼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이 레플리카 셋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앱스 v1이라고 하는 API 버전을 사용을 하고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했을 때 실제로 레플리카스 이제 파드를 3개를 생성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레플리카 셋에 매치되는 어떤 규칙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매치되는 규칙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레플리카 셋을 봤네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먼저 봤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걸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플리카 셋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RC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먼저 보시면 구조는 동일합니다. V1 API 버전에서 실행이 되고요. 스펙을 보시면 파드를 3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렉터라고 하는 라벨을 매칭하는 부분인데요.
앱 키는 앱 그리고 밸류는 쿠비아라고 하는 이런 파드들에 대해서만 내가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템플릿 메타데이터 그리고 라벨에 앱 쿠비아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준 겁니다. 이 템플릿은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이 레플리케이션 밑에 생성되는 파드의 템플릿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오브젝트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쿠비아 2라고 바꿨을 경우에서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관장하는 파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RC는 생성이 안 될 겁니다.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요. 쿠비아 RC입니다. 자, 생성이 안 되죠. 인밸리드. 문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쿠비아2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 템플릿 라벨과 실제 셀렉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예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하고 추후에 나중에 파드에 붙은 이 라벨을 라벨링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대로 생성을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은 대충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드 밑에 컨테이너로 어떤 걸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 포트는 어떤 걸 열어줄 건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쿠비아 RC를 했을 때 이제 크리에이티드 됐고요. 조금 더 편의를 위해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가 됐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get 파드 그리고 RC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쿠비아라고 하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생성이 됐고 실제 디자이어드 된 저희가 의도한 개수는 3개 맞죠? 저희가 레플리카스를 3개를 지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3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레디는 0개죠. 왜냐면 지금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레디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러닝 상태로 바뀐 내용인데요. 이때는 레디가 3개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의도한 대로 현재 3개의 파드가 생성이 됐고 실제 레디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파드 하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직접 해볼까요? 딜리트 파즈의 쿠비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걸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커런트는 2개 그리고 레디가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딜리트를 바로 하고요. 확인을 해봤을 때 바로 커런트가 3개가 됐네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지웠잖아요. 제가 이걸 지웠는데 바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생성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바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이기 때문에 커런트는 3개고 레디는 2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레디가 3개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올바른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해당 파드에 대해서 기존의 앱은 쿠비아라고 하는 어떤 라벨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라벨에 대해서 좀 한번 변경을 해서 실제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라벨을 확인을 하려면요 파드 -L 하시고 먼저 파드의 쿠비아 파드 쿠비아 이제 7 RL8C 이 마지막 친구를 하고 대문자 L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안 되네요. 어떻게 돌아? get 헬프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헬프의 라벨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확인을 했을 때 라벨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은 대문자 L에 앱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오네요. 앱에 대한 쿠비아라고 하는
앱에 대한 키에 쿠비아라고 하는 밸류가 생성이 된 거고요. 실제로 여기 또 옵션을 또 한번 보면 쇼 라벨스라고 true를 주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특정 라벨만 보고 싶다 하면 대문자 L에 특정 라벨의 키를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 전부 다 확인을 먼저 해보고 싶으면 쇼 라벨스의 true 옵션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것은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edit이라는 명령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쿠비아 7RL 8C라고 하는 친구를 변경을 할 거고, 실제로 이거 이제 실제 정의된 매니페스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밑에 라벨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쿠비아 2로 바꿔볼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라벨스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티어를 그냥 앱이라고 바꿔볼게요. 완전히 키 자체도 완전히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팟과 RC 파드와 RC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자, 신기하죠?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라벨스라고 하는 옵션을 다시 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수정한 파드 라벨을 수정한 파드는 해당 부분이죠. 그쵸? 해당 부분이 될 거고,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는 이 파드를 관리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라벨이 바뀌니까 아예 새로운 파드를 생성을 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디자이어드는 3개인데 커런트가 2개로 바뀌어버리고 레디도 2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새로 하나를 더 생성해서 디자이어드 상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실제 저희 저기 적혀 있었던 이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파드가 문제가 있었고, 이 파드의 라벨을 변경해서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밖으로 파드를 빼놓고 이제 이 해당 파드에 대해서 디버깅을 시도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디스크리브로 디버깅을 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로그스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쿠비아 서버 스타팅이라고 적혀 있네요. 실제로 뭐 어떤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있었겠죠. 혹은 직접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대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 서버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나, 뭐 이런 소스 파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뭐 또 어떤 다양한 뭐 시스템 매트릭 혹은 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도 컨테이너고 이제 실제로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진행을 하고 삭제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 파드 템플릿을 변경을 하면 기존의 파드에 영향이 없고 나중에 새로 생성된 파드만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파드의 템플릿을 변경하면 기존의 파드에 영향이 없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파드 템플릿을 변경하면 한번 볼까요? 파드의 템플릿이라고 하면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파드의 템플릿을 변경하면 기존의 파드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에딧을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해볼게요. 컨트롤러를 했을 때 쿠비아라고 하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 템플릿을 관한 내용입니다. 이 템플릿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이미지를 어떤 걸로 바꿔야 될까? 저희가 이미지가 엔진엑스로 그냥 바꿀게요. 어차피 테스트니까.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에디트 됐죠? 그쵸? 자, 그러고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 파드에 대해서 이미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실행된 파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템플릿은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방금 해당 레플리케이션을 이미지를 엔진엑스로 바꾸는 어떤 되게 큰 작업이거든요. 사실 어떤 파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그랬는데 실제 기존 파드를 보시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미지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 더 재밌는 실험을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파드를 하나 지워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실제로 제 예상은 이 새로 생성된 파드는 이미지가 엔진엑스라고 하는 것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이미지는 엔진엑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실제 운영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지 자체를 아예 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자, 엔진엑스가 아니라 아까 이거에 대한 쿠비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V1이라고 하는 이미지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존이. 근데 이랬을 때 저희가 버전이 업그레이드돼서 V2라고 이것만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해당 파드에 문제가 생겨서 삭제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버전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얘는 그 쿠비아라는 이미지의 V1 버전일 거고, 얘도 V1, 그리고 얘는 V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어떤 특정한 템플릿을 변경을 하게 될 때는 변경을 해놓고 전부 다 변경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단점들을 나중에 뭐 레플리케이션 셋이나 혹은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로 저희가 손쉽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카스케이드 펄스 옵션으로 RC를 삭제할 때 실행 중인 파드는 삭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RC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파드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워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옵션을 주면 현재 이 파드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1.26 버전 이상에서는 카스케이드 오프원으로 옵션이 대체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실행되는 파드가 굉장히 뭐랄까, 이 파드 내부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실수로 이걸 지웠다고 하면 파드에 그 저장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나중에 뭐 복구를 하든 뭐 미리 빼놓고 새로운 파드에 옮겨 놓든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때는 이 옵션을 주고 파드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수 요소 뭐 라벨 셀렉터, 파드의 범위를 결정한다, 뭐 레플리카 카운트, 실행할 파드의 원하는 수를 지정을 한다, 파드 템플릿, 새로운 파드를 생성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먼저 봅시다. 라벨 셀렉터, 파드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했죠. 이 셀렉터가 앱 쿠비아라고 하는 파드, 그러니까 앱은 쿠비아라고 하는 그 키밸류를 가진 라벨에 대한 파드만 셀렉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파드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플리카 카운트는 원하는 수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드 템플릿은 어떤 새로운 파드를 생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장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되게 길게 설명하면서 특징이 다 나왔는데, 파드가 원하는 상태만큼 실행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를 삭제하면 계속 그 디자이어드 된
카운트만큼 원하는 상태만큼 계속 실행이 되게 하고요. 실제 노드에 장애가 생기면 실행 중인 모든 파드에 대한 교체 복제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드의 장애를 좀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get 노드즈라고 했을 때 지금 단일 싱글 노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울 수가 있나 이게? 지울 수 있네요. 노드가 없는 상황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건 사실 근데 노드가 2개 이상일 때만 좀 가능한 내용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노드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하나로 교체 복제본이 생성된다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미니 쿠베로 하고 있었는데 리스타트를 해야겠네요. 이게 리스타트가 있었나? 그러네요. 네. 스탑 하고 다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드를 지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쉽게 수평 확장이 가능하다. 레플리카스를 여러 개 둘 수 있으니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레플리케이션 셋은 아주 컨트롤러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 간결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상위 버전이다. 차이점은 매치 라벨스 셀렉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표현식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제를 봅시다. 앱은 푸라고 하는 파드, 라벨이 붙은 파드 하나, 앱은 바라고 하는 파드 하나, 총 2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제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둘 중에 하나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 파드 템플릿에 앱 푸라고 할게요. 앱은 푸라고 이런 파드를 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실제 이 셀렉터에서는 딱 이렇게 하나밖에 지정을 못 하잖아요. 바라고 하는 바를 가진 파드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아예 애초에 생성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레플리케이션 셋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라벨의 키 있잖아요. 이 앱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 매칭 값이 있는데요. e는 지정된 값 중에 하나와 일치해야 한다고 하고요. not e는 아예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exist는 지정된 키를 포함해야 된다 하고요. 지정된 키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건 does not exist라고 하네요. 여러 표현식을 지정하는 경우 모든 표현식이 true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좀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봤을 때 AND 연산자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in이랑 not in 2개 다 그 어떤 조건 값을 줬을 때 둘 다 true로 일치하는 파드에 대해서만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미니쿠베가 실행이 안 돼서 일단 매치 익스프레션즈가 가장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면, 레플리카 셋이 있죠. 여기 이걸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앱스 v1이라고 하는 API 버전에서 실행이 되고, 레플리카 셋은 레플리카 셋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생성이고, 이제 이것도 메타데이터 지정을 해주고, 레플리카스 똑같죠. 여기까지 셀렉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다릅니다. 매치 익스프레션즈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자, 키가 앱인 파드들은 키가 앱이고 exist가 뭐였죠? 지정된 키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죠. 이 앱이라는 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파드는 다 이 해당 레플리카 셋에서 관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 다른 파드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 파드는 그냥 기본적인 파드입니다. 기본적인 파드인데 라벨이 키는 앱이고 쿠비아 파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키는 앱이고 쿠비아라고 하는 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플리카 셋에서는요, 키가 앱인
그 키가 앱을 갖고 있는 모든 파드는 다 이에 해당 레플리카 셋에서 관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거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 레플리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레플리카스는 두 개밖에 없겠죠. 왜냐면 기존에 이미 생성된 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일단 지나가게 되면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 쪽 PC 미니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데까지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해당 라벨을 가진 앱은 쿠비아 파드라고 하는 라벨을 가진 파드를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아시죠? RC는 없는 상태고 이제 파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파드가 생성이 되면 자 러닝 상태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 앱이라고 하는 키를 가진 아니죠 RS죠 RS 앱이라고 하는 키를 가진 파드만 이제 레플리카 셋에서 파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레플리카스는 3개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성하는 파드는 2개여야 되는 거죠. 추가로 생성하는 파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하면 한번 볼까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앱이라고 하는 라벨 키를 가진 파드가 이미 있었으니 나머지 2개만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레디 상태는 하나죠. 미리 제가 생성해 놓은 파드가 있었기 때문에 레디 상태는 하나고 실제 예상한 대로 3개가 생성이 될 거고 러닝 상태 3개, 레디 상태 3개로 다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레플리케이션 셋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냥 이런 매치 라벨 셀렉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표현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식들이 있고 모든 표현식이 true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과 크론 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어떤 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리소스와는 다르게 완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레플리케이션 셋 혹은 뭐 이런 오브젝트나 파드 같은 리소스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완료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웹서버를 파드로 생성을 하게 되면 웹서버는 완료 상태가 뭐 미완료 이런 상태가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죠.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실행이 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잡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잡은 어떤 특정한 뭐 배치 혹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완료 상태가 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 스펙 닷 템플릿 그리고 그 밑에 또 스펙 리스타트 폴리시를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펙 컴플리셔스는 완료되어야 할 잡의 개수와 이걸 어떻게 읽지? 패러럴리즘 네 어찌됐건 이거 병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요소거든요. 한 번에 처리할 잡의 개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어야 할 잡의 개수 그리고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할 잡의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파드의 개수인 거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잡을 만들고 그 밑에 여러 개의 그 어떤 완료 상태를 가진 파드들이 실행이 될 거고 실제로 뭐 다섯 개의 파드를 가진 잡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완료되어야 할 잡의 개수를 3개를 지정을 하고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할 자배 개수를 두 개라고 지정을 했을 때 두 개씩 이제 총 다섯 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총 세 개가 실행이 되면 이 잡은 완료된 잡이다라고 하는 판단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보면 잡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배치 v1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오브젝트 타입은 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컴플리션스는 이제 5개죠. 그리고 패럴럴리즘은 2개고, 그러니까 한 번에 2개씩 처리를 할 거고, 실제 5개가 완료가 되면 그 해당 잡은 성공적인 잡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2개씩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5개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인데 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드가 2개 먼저 생성이 되고, 이 2개 완료되고, 또 총 4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더 생성돼서 4개가 다 완료되면 또 다시 2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6개를 총 실행을 하고, 실제 그 6개 중에 5개만 성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꼭 들어간다고 나와 있었죠. 리스타트 폴리시가 온페이얼이라고 있나요? 이 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게 중요하지 않을 줄 알고 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통해서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리스타트 폴리시 필드가 있는데 3가지 값으로 허용한다고 하네요. 어웨이즈는 디폴트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재시작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파드를 그냥 아무런 리스타트 폴리시를 지정을 안 하고 설정을 하게 되면 파드가 계속 생성이 돼요. 파드가 완료돼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파드는 쉘 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파드인데, 어떤 파드는 그냥 뭐 에코 뭐 ABC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 파드가 하나 있다고,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수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 코드를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료돼서 종료가 아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재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온페이얼, 저희가 이번에 설정한 그 잡에 설정한 옵션이죠. 이거는 컨테이너가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재시작한다고 합니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태스크가 완료되면 재시작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경우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태스크가 완료되면 재시작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경우, 네, 그런 경우에서만 이 옵션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료되면 그냥 재시작 안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만 재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버, 컨테이너의 그 엑시트 코드와 관계없이 재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겠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든 그냥 재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에 가장 적합한 리스타트 폴리시는 이제 온 페이어가 되겠죠. 왜냐면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만 재시작을 해버리고, 그냥 완료되면 재시작하지 않고, 잡과 좀 유사하죠. 잡은 완료되면 지운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지정을 해줬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잡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드도 볼 수 있겠죠. 해당 파드들이 러닝이 되고, 실제 완료되면 종료가 될 거고, 실패하면 재시작을 할 거예요. 자, 러닝 상태인 거고, 계속 러닝 상태죠. 이거를 와치로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컨테이너였나? 좀 시간이 걸리네요. 한번 파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배치 잡 스타팅이라고 하는데 조가 없는 그건가? 이 쿠버네티스 패턴 할 때 책에서 쿠버네티스 패턴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인액션 할 때 책에서 지정해준 이미지인데 120초네요. 2분 뒤에 종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맞네요. 네, 저 이제 컴플리티드 됐죠. 2분 뒤에 컴플리티드 됐고, 그리고 러닝 다시 두 개를 또 띄운 거예요. 왜냐면 병렬 처리를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또 띄운 거고,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 다 되기 전까지 다음 크론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론잡은 저희가 그 많이 실제로 사용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서버 관리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크론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봤을 거고, 크론은 어떤 특정한 주기 혹은 특정한 시간에 어떤 해당 명령이나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작업이었잖아요. 서버에서는 이것도 거의 흡사한 개념입니다. 크론 잡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먼저 소스로 볼까요? 이 배치 v1이라고 하는 API 버전에서 생성이 되고, 크론잡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펙 밑에 스케줄이라고 하는 요소를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고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론 매 시간 0분, 15분, 30분, 45분마다 해당 이 배치잡을 실행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진짜 실제로 볼까요?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크론탭 구루라고 하는 웹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실제 크론 규칙을 적어주게 되면 at minute, 그러니까 매 분, 매 0분, 매 15분, 매 30분, 매 45분, 그러니까 매 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16시 33분이잖아요. 16시 45분에 이게 실행이 될 거고, 16시 0분에 실행될 거고, 16시 15분에 또 실행이 될 거고, 16시 30분에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실수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every minute로 갈게요. 매 분 실행이 되게끔 지정을 해놓고요.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실행을 할 거고, 그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스펙에 대한 템플릿, 메타데이터, 라벨이 정해져 있는 거고, 리스타트 폴리시는 전에 알아봤죠. 계속 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렬로 2개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총 6개까지 만들고 5개가 완료되면 그냥 종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병렬로 처리 2개씩 된다고 하고 완료가 5개일 때는 4개까지 만들고, 4개까지는 2개씩 만들고, 마지막에는 하나만 만들게 되어 있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또 따로 적어 놓을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확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것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그 아까 만들었던 레플리카 셋 정도는 지울게요. 그럼 이 정도가 확인이 될 거고, 잡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크론 잡을 미리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론잡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get 크론잡 배치스와 PO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크론잡이 있고 얘네들은 저희 그 잡에서 실행한 애들이라 조금 무시를 해주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여기 배치잡 every 50 minutes라고 하는 크론잡에 엮인 파드가 생성이 된 거고, 얘는 지금 저희가 35분이 넘어가자마자 생성이 된 거예요. 왜냐면 매분마다 스케줄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더 보면, 자 이제 이거 잡은 5개의 파드가 컴플릿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 번 더 잡과 파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거는 완료됐다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적어놓은 내용에 의하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고, 이제 또 크론잡 파드가 또 생성이 됐네요. 크론잡은 계속 하나씩 크론잡의 오브젝트를 만드나봐요. 그러고 하나씩 실행을 하게 될 거고, 얘는 2분 만에 완료가 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얘가 또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던 크론잡도 삭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론잡에서는 스펙 스타팅 데드라인 세컨즈라고 하는 옵션으로 파드가 적어도 해당 설정값 시간을 넘어서 실행된다고 하면 실패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펙 데드라인 세컨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스펙 데드라인 세컨즈를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3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다. 지금 여기 배치잡은 2분이 지나면 완료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30초라고 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컨테이너를 생성을 했고, 그 컨테이너에 대한 작업 시간이 적어도 30초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0초를 넘으면 이거는 잘못된 배치 작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30초가 넘게 되면 해당 크론잡은 실패한 크론잡이라고 간주를 하고 삭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실제로 지우진 않네요. 지우진 않는 것 같고, 파드를 그냥 컨테이너를 그냥 아예 종료를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리소스 자원을 계속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크론잡은 계속 실행이 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제가 다시 추가로 정리할 내용은 여기 리드미에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